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인디자인 2급 기출문제를 CS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1년 5월달 B형 문제입니다. 먼저 인디자인의 환경부터 설정해 보도록 할까요? 인디자인을 실행하시고 나면 오른쪽 꼭대기에 현재의 작업 환경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 에센셜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친구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의 환경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작성하는 건 대부분은 홍보물이라든지 문서를 작성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글자 작업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타이포그라피라고 하는 환경으로 설정하시게 되면 글자 작업에 필요한 도구들을 쫙 나열해서 보여줍니다. 작업하시는 동안에 필요한 대로 설정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봤고요. 왼쪽에 보시면 도구 상자가 보일 거예요. 도구 상자를 저는 두 줄짜리로 이렇게 놓고 보는 걸 좋아해서 두 줄로 펼쳐놨지만 한 줄짜리로 수정해서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화살표 눌러서 한 줄짜리로 다시 두 줄짜리로 바꾸실 수 있어요.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을 거고요. 아무 쪽으로나 들어가도 다 똑같은 곳으로 통하니까 아무거나 클릭하셔서 대화창을 일단 띄울게요. 인터페이스에 보시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지를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되기 때문에 창문을 여러 개 놓고 볼 겁니다. 그래서 오픈 다큐멘트 에지 탭이라고 하는 친구의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이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V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창을 혼자서 크게 볼 거니까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죠. 인디자인은 주로 출력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단위를 밀리미터 단위로 세팅해 놓고 작업을 합니다. 그 외에 글자라든지 선을 쓸 때는 포인트라고 하는 단위를 쓰고 있으니까 이 단위가 맞지 않으면 틀어질 수 있어요. 단위 꼭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고요. 디스플레이 퍼포먼스라고 하는 친구를 저는 하이 퀄리티라고 바꿔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지들을 불러왔을 때 아무래도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이 퀄리티를 좀 낮춰가지고 불러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얘네들을 좀 고퀄로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퀄리티를 매번마다 바꿔줘야 되는데요. 우리는 어차피 이미지를 그렇게 많이 갖고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이 퀄리티로 놓고 작업을 하셔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외에 나머지 것들도 한번 찬찬히 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수정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시험 보실 때는 이 정도까지만 세팅을 하고 작업을 하셔도 무난합니다. 오케이.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새로 만들 겁니다. New, 다큐먼트라고 눌러서 들어가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지의 사이즈 그리고 페이지 수라든지 여백들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페이지는 한 장짜리니까 넘버 오브 페이지스는 하나라고 할 거고요. 페이지의 크기도 지정되어 있는 대로 210에 297이라고 A4 용지 지정을 했습니다. 단은 하나짜리니까 컬럼은 하나로 두시면 되겠죠. 상하 좌우의 여백이 다 똑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링크는 그대로 걸어놓고 숫자를 하나만 바꿔도 여러 개가 동시에 같이 바뀌게 될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블리드도 역시 링크를 걸어놓은 그 상태 그대로 숫자를 3이라고 바꿔주시게 되면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이 3mm라고 수정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작업을 하실 때에 색깔들을 그때그때 지정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뽑아 놓는 게 좋겠죠. 필요한 색깔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스와치라고 하는 팔레트에다가 색깔을 뽑아 놓는 게 좋겠고요. 글자 작업을 할 때도 단락 스타일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락 스타일도 미리 패러그래프 스타일이라는 곳에다가 뽑아 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지정을 하면 되겠죠. 스와치라고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색깔들이 있는데 많지는 않죠. 기본으로 되어 있는 친구 하나를 선택하셔서 새로 만들 겁니다. 뉴 스와치라고 누르게 되면 쌍둥이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이 친구를 기반으로 해서 그 친구의 색깔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 대화 창문이 뜰 거고요. 거기에서 CMYK의 색깔을 지시에 되어 있는 대로 색깔 하나하나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을 사이안부터 차근차근 넣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C60에 Y60이다 라고 했으면 그 이외에 언급되지 않은 친구들은 0으로 지정하시면 되겠죠. OK 단추 누르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지정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다시 New Swatch라고 눌러주시게 되면 쌍둥이가 하나 생기고 이름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뜹니다.
거기에서 숫자 값들 하나하나 맞춰주시면 돼요. 천천히 입력하십시오. 지시되어 있는 색상들을 다 뽑았습니다. 문자 작업에 필요한 패러그래프 스타일도 작성을 해보도록 할까요? 패러그래프 스타일을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콩 찍으시게 되면 기존에 있던 베이직 패러그래프가 보일 거예요. 자, 이 친구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글꼴이 하나 잡혀 있을 텐데 그 글꼴의 경우에는 한글 입력하면 한글을 알아보지 못해요. 영문 글꼴이거든요. 자, 이 친구를 콩 찍으셔서 한글을 알아볼 수 있는 궁서나 도둠, 굴림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내가 한글을 입력했을 때 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OK 단추 누르셔서 이렇게 한글 글꼴로 수정을 했다면 이제 어떤 글자가 들어와도 깨지지 않고 바로바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요 베이직 패러그래프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복사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친구들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새로 만들겠습니다. Create New Style이라고 하시게 되면 새로운 친구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옆에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셔서 이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줄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들어줬고요. 베이직 캐릭터에 가셔서 글꼴 맞추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둠을 제가 선택을 해놨었네요. 사이즈는 11이고요. 행간이라고 하는 건 리딩을 얘기해요. 줄 간격이 16이로군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게 되면 색깔이 지정되어 있는데 색깔의 경우에는 캐릭터 컬러라고 하는 곳에 있고요. 캐릭터 컬러는 저희가 스와치에서 뽑아놓은 색깔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맨 처음에 스와치 팔레트를 먼저 색깔 지정을 해 놓은 거예요. 글자 색깔 지정된 색깔로 뿅 찍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단락의 시작 표시 문자라고 하는 친구는 드랍캡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 몇 줄만큼 자리를 차지할까요? 글자 몇 개가 커질까요? 라고 하는 라인과 캐릭터가 있습니다. 두 줄만큼 자리를 차지할 거고요. 글자 하나만 커질 거예요. 라고 캐릭터 하나만 설정을 하겠습니다. 출력된 걸 보아하니 이렇게 글자 한 개에만 커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OK 단추 누르게 되면 첫 줄이라고 하는 친구가 맹글어졌죠. 자, 지금 만든 거 기반으로 해서 또 추가하는 게 아니라 베이직으로 돌아오세요. 베이직 캐릭터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 만들 겁니다. Create New Style이라고 하시게 되면 또 다른 친구가 만들어지고요. 비어있는 공간을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면 이름 본문이라고 주시면 되겠죠. 베이직 캐릭터에 가셔서 글꼴 도둠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이즈 11이라고 했으니까 맞춰주시고 행간 16이네요. 리딩은 16. 기본적인 색깔은 깜장색입니다.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글자의 색깔 블랙으로 되어 있죠. K100이라고 하는 건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베이직 패러그래프 새로 만들 겁니다. Create New 이름 더블 클릭하셔서 목차라고 이름을 주시고 글꼴 베이직 캐릭터 가셔서 도둠의 12 색깔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캐릭터 컬러 마지막으로 다시 베이직 패러그래프 새로 만들 겁니다. 크레이트 이름을 캡션이라고 바꿔줄 거고요. 글꼴 베이직 캐릭터에서 도둠의 9포인트라고 되어 있네요. 거기에서 자간이 마이너스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간이라고 하는 건 트래킹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트래킹이 현재는 0으로 되어 있죠. 마이너스 10이라고 해서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조붓하게 바꿔줬네요. 캐릭터 컬러 색깔 찾아서 적용을 해 주십시오. 단락 스타일을 모두 다 설정하셨으면 다시 베이직으로 돌아오셔서 마무리 지어 주시면 되겠죠. 필요한 소스들을 불러와 보도록 할까요?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2급의 1번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불러오실 때 왼쪽 꼭대기에 파일 해서 갖다 붙일 거예요. place라고 하면 어디 있는 거 갖고 올 건데 라고 물어봅니다. 라이브러리에 문서 안에 GTQ 안에 들어가면 이미지들 모아놓은 게 있을 거예요. 거기서 2급의 1번 얘를 데리고 올 겁니다 라고 보시면 이미지 출력되어 있는 거 보시면서 아 얘가 이쯤에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열기 단추 누르시고요. 대략의 위치 클릭 드래그해서 맞춰주시게 되면 배치가 될 거고요.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2급의 1번은 클리핑 패스를 이렇게 잘라줘라 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클리핑 패스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는 이미지 요 비어있는 부분들이 하얗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걸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요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자르고 나는 요 알맹이 이미지만 인식하고 싶어요 라고 경계선을 잘라주는 거를 클리핑 패스라고 합니다.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클리핑 패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옵션스를 열어서 거기에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포토샵 패스로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경계선이 따진 거 확인이 되시죠? OK 단추 눌러주시면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은 따지고 알맹이 부분만 남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효과를 주세요 라고 했네요. 그림자 효과. 얘를요 라고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이펙트스라고 하는 효과 주는 친구가 있어요. 드랍 섀도우라고 하시게 되면 그림자를 표현할 수 있고요. 출력된 형태에서 보시면 그림자가 이렇게까지 짙으진 않죠. 그렇다면 농도를 좀 낮춰두도록 할게요. 프리뷰를 깜빡깜빡 하시면서 보시고 출력된 형태와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텍스트 감싸기라고 하는 기능도 적용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텍스트 감싸기라고 하는 건 그 옆 동네에 글씨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 글씨들이 나의 컵 그림을 밟고 지나가지 않도록 방어막을 씌워주는 걸 얘기해요.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텍스트 랩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 하나, 둘, 세 번째 옵션 클릭하셔서 주변을 보호막으로 감싸주세요 라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5mm만큼이요 라고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가장자리가 5mm만큼 방어막이 씌워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줬고요. 1급의 2번도 불러오도록 할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가지고 오겠습니다. 플레이스 2급의 2번이라고 선택했더니 여기에는 그림이 길쭉하게 1개, 2개, 3개가 한꺼번에 들어있군요. 그렇다면 이 동글동글한 그림을 얘기하는 것 같죠. 자, 이 동그라미 프레임 안에다가 이미지들을 가둬둬야 되니까 냅다 불러오시면 안 되겠네요. 취소하시고요. 도구 상자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네모나 동그라미 프레임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네모나 동그라미 도형도 있을 겁니다. 프레임과 도형은 비슷한 듯 다르죠. 프레임은 말 그대로 바깥쪽에 있는 테두리만 데리고 오겠다라는 거고요. 그냥 네모는요. 안쪽에 색깔도 채워져 있는 도형을 가져오겠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그림을 채워줄 수 있으니까 프레임만 가지고 오시면 되겠죠. 꾹 누르셔서 일립스 프레임 선택하시고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동그라미 그리실 수 있어요. 동그라미 그리실 때 찌그러지면 안 예쁘니까 왼손으로 Shift 누른 상태에서 원을 그리시면 되겠고요. 마우스 먼저 띄시고 Shift는 나중에 띄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이 만들어진 상태 그대로 파일을 갖다 붙이시면 되겠죠. 플레이스 2급의 2번을 이라고 열기 하시게 되면 이렇게 그림이 쏙 들어온 걸 볼 수 있고요. 요 이미지는 3개가 필요하군요. 복사해서 쓸게요. Alt 눌러서 가장자리 쌍둥이 화살표 보이시죠? 클릭해서 쭉 당기시면 쌍둥이가 만들어지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쭉 당기시면 쌍둥이가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온 친구의 이미지만 갈아 끼우시면 될 텐데 얘를요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가장자리에 파란색 테두리 보이시죠? 자, 요거는 액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액자 크기하고 안쪽에 들어있는 그림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자, 요 안쪽에 있는 그림은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갈색 테두리 보이시죠? 요게 실제 그림 들어있는 그 그림의 크기입니다. 요 갈색 테두리를 클릭 드래그 하셔서 옮기시면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옮기실 수가 있어요.
다만 미리 보기가 안 되니까 조금 답답한 관계로 다른 방법을 쓰도록 할게요. 세 번째 이미지 예를요 라고 선택하시고요. 바깥에 파란색 테두리가 액자다. 더블 클릭하면 갈색 테두리 안쪽에 알맹이 그림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요거 보시면 안쪽에 구슬 모양이 보이실 겁니다. 선택하실 때 구슬 모양을 선택하셔서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그림이 투영돼서 이렇게 보여요. 내가 필요한 그림을 보면서 조절이 가능한 거죠. 구슬 모양을 꾹 누르고 계시면 그림이 이렇게 투영돼서 보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이미지를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미지도 갖고 올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갖다 붙이겠습니다. 플레이스 2급의 3번 예요 라고 했더니 요 베이스로 깔려있는 이미지로군요. 열기 단추 눌러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죠. 클릭 드래그. 도형을 얹겠습니다. 사각형의 크기와 선의 모양들이 다 지정이 되어 있군요. 사각형을 그려볼까요?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바로 떠요. 문제에서 크기를 지정을 해주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바로 크기를 입력을 하시면 OK 눌렀을 때 크기를 딱 맞춰서 데리고 올 수가 있겠죠. 그 선에 대해서 그 굵기라든지 아니면 모양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위쪽에 보시게 되면 선의 굵기와 선의 타입을 고르실 수 있고요. 오른쪽에 스트로크라고 하는 패널이 따로 있으니까 여기에서 선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패널에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스트로크라고 선택하시고 그 친구가 10포인트입니다 라고 타입을 고르시면 되겠죠. 가는 선, 가는 선이라고 했으니까 씬이겠네요. 색깔이 지정되어 있으니 색상도 스와치에서 찾아다가 적용을 해주세요. 다각형을 그려라 라고 하는 건 요 아래쪽에 있는 사다리꼴을 얘기하는 것 같죠? 자, 요 친구에 대해서도 일단 사각형으로 먼저 그려주도록 할게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이번에는 사이즈를 나중에라도 맞출 수가 있어요. 사이즈를 나중에 맞추려면 위쪽에 있는 옵션을 보시면 되겠죠? 윕스와 하이트, 여기가 바로 높이와 너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윕스를 숫자값 지시하고 있는 52, 하이트 높이를 32라고 맞춰주시게 되면 이 크기가 바로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다리꼴의 크기이고요. 색깔도 스와치 팔레트에서 색깔 찾아야 되겠네요. 다만 이 친구에 대해서는 사각형이 사다리꼴로 보이지는 않죠. 수정을 좀 해야 되는데, 셀렉션 툴에 보시게 되면 깜장색의 화살표, 하얀색의 화살표 보일 겁니다. 깜장색의 화살표 셀렉션 툴은 전체를 다 한꺼번에 잡아서 어떻게 해버리겠다라는 거고요. 하얀색의 화살표 다이렉트 셀렉션은 일부분만 수정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전체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수정하는 거니까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예를요 라고 점 하나 콩 찍으시게 되면 조절점 선택이 되지요. 그 친구를 클릭 드래그해서 조절을 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하셔서 사다리꼴 모양으로 조절을 해주세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쓸까요? 왼손으로 Alt 누르시고요.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쌍둥이가 이렇게 뽑혀 나오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Alt 눌러서 드래그 하시면 쌍둥이가 이렇게 뽑혀 나와요. 글자 작업을 해볼까요? 스토리, 카페 인테리어라고 되어 있죠. 글씨에 대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 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이프 툴 누르셔서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글씨를 쓰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에리얼 볼드의 42라고 하는 건 스토리에 대한 얘기겠죠. 클릭하셔서 글꼴 맞춰주세요. 에리얼의 볼드. 카페 인테리어는 따로 써야 되겠네요. 이 친구는 선이 따로 들어가니까요. 타이프 툴 누르셔서 새로 쓰겠습니다.
스트로크는 선을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셔서 색깔과 두께를 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글자들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이프 툴 누르시고 클릭 드래그 하셔서 타이핑 해주세요. 이렇게 원을 타고 오르는 글자도 만들도록 할까요? 타입오너 패스로군요. 이 친구를 만드실 때에는 펜툴로 그 글자가 올라탈 선을 하나 미리 만들어 두셔야 되겠죠? 펜툴 선택하셔서 클릭, 시작은 여기고요 라고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곡선이 만들어질 겁니다. 클릭 드래그, 도착은 여기에요 라고 콩 찍어 주시게 되면 선이 곡선으로 하나 만들어지죠. 그 선을 따라서 흐르는 글자를 만들도록 할까요? 타이프 툴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타입오너 패스라고 하는 도구가 나올 거예요. 쿵 찍으셔서 글자가 누굴 타고 간다고요? 내가 방금 만든 펜으로 그린 패스, 요걸 따라간다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곡선을 따라서 흐를 글자가 만들어지죠. 글자들을 블럭 잡으셔서 글꼴 맞춰주세요. 펜툴로 그린 친구의 경우에는 선이 안 보여야 되겠네요. 예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테두리의 선은 없습니다 라고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글씨만 남게 되는군요. 전체적으로 배치를 좀 수정을 해 보도록 할까요? 오브젝트를 크기를 줄이실 때에는 이 친구를 그냥 콩 찍어서 줄이게 되면 상자만 줄어들게 돼요. 이미지는 그대로 남습니다. 요거 액자와 안쪽에 들어있는 그림의 개념이라고 했죠. 전체적으로 같이 줄어들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위쪽에 옵션 오토피트를 꼭 V 체크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나머지의 짜잘짜잘한 글자들은 문제에서 이미 소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편집할 내용들을 쭈루루 복사하셔서 가져다 붙여 놓으시면 되겠죠. 컨트롤 C 복사하시고요. 글자를 담은 상자 타이프 툴 다시 불러 오셔서 여기다가 놓을 거예요 라고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얘를 이렇게 담을 상자 만들어지게 되죠. 컨트롤 V 하셔서 글자들 여기다 몽땅 담아 주시고요. 문제에서 첫 줄이라고 하는 단락 스타일, 본문이라고 하는 단락 스타일을 적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클릭하시고 예를요 라고 글자 패러그래프 스타일에서 첫 줄이라고 적용하시게 되면 요래요래 만들어집니다. 제가 색깔을 잘못 적용한 것 같죠?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렇군요. 제가 글자를 잘못 적용했군요. 나머지 아래쪽에 다각형에다 넣어야 되는 친구도 복사해서 붙여 넣을게요. 컨트롤 C 복사. 타이프 툴 눌러서 상자를 하나 만드시고요. 컨트롤 V 붙여 넣겠습니다. 복사해서 반복하시면 되겠죠. Alt 드래그해서 배치해 놓으시고요. 글자들을 쪼로록 블럭 잡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붙여 넣을게요. 전체적인 배치를 확인해 보시고요. 미리 보기 형태로 프리뷰를 눌러 보시게 되면 문제지와
출력 상태가 비슷한지 배치를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보세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할 때 저장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군요. 하나는 인디자인 파일, 또 하나는 PDF 파일이군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세이브 하겠습니다. 경로를 지정하셔야 되겠죠? 라이브러리의 문서의 GTK 방에다 저장하겠다. 파일의 이름은 여러분의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번이라고 주시면 되겠고요. 그냥 저장하시게 되면 인디자인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인디자인 파일로 저장됐으니까 PDF로도 저장을 해 보셔야 되겠죠. 파일, 세이브 에즈 가셔서 그 경로와 이름 똑같은데 파일의 형식을 찾아보니까 다 인디자인으로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PDF 파일로 저장할 때는 파일 세이브가 아니라 파일에서 내보내겠습니다. 엑스포트라는 형태로 바꿔주셔야 돼요. 클릭하시게 되면 내보내는 형태 역시 라이브러리의 문서 안에 GTQ에다 저장할 테다. 파일의 이름 자체에는 불만이 없지만 파일의 형식이 다르군요. PDF라고 하는 친구로 프린트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해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실 때에 모든 프린터에 표시를 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마커스라고 하는 표시에 대한 얘기로 가셔서 올 마커스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십시오. V체크 빠진 거 없는지 몽땅 체크하셔서 익스포트 내보내겠다 라고 하시게 되면 저장이 끝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 완성했네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카탈로그를 만드는 문제로군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Document라고 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페이지가 3장짜리이지요. 단은 하나짜리이고 여백과 돌연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넘버 오브 페이지스는 3이라고 사이즈, 윗스와 하이트 맞춰주셔야겠죠. 198, 267. 마진을 10mm라고 전체가 다 똑같으니까 탭키 눌러보시면 전체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분리도 역시 3이라고 하셔서 탭키 누르면 모든 아이가 다 3mm로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작업하기에 앞서서 필요한 색상들 스와치로 뽑아놓고 글자 작업에 필요한 단락 스타일도 미리 패러그래프 스타일로 뽑아 놓으셔야 나중에 오브젝트들을 다 깔고 글자 작업할 때 바로바로 단락 스타일 지정만 해주시면 되겠죠. 스와치 팔레트 콩 찍으셔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친구들 몇 개 없었죠? 맨 막내둥이 선택하셔서 새로 만들겠습니다. 뉴 스와치라고 하시게 되면 쌍둥이가 만들어지고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대화창이 뜨면서 CMYK 숫자 값을 지정된 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친구를 기반으로 해서 역시 또 뉴 스와치라고 하면 쌍둥이가 생길 거고요.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면 계속 번호를 바꿔줄 수 있었죠. 필요한 색상들을 다 뽑아줬습니다. 스와치는 접을게요. 필요한 단락 스타일 지정을 해보도록 할까요? 패러그래프 스타일 가셔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베이지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 대화창이 뜨면서 베이지 캐릭터라고 하는 글자 무조건 영문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본 폰트가 영문 글꼴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한글 작업해주기 위해서 한글 폰트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궁서든 굴림이든 도둠이든 상관없어요. 한글로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적당한 거 하나 선택하셔서 OK 하시게 되면 베이직을 수정했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 만들겠습니다. Create New Style이라고 하시게 되면 새로 만들어지죠. 비어있는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면 단락 스타일의 이름과 그 안쪽에 들어있는 옵션들 만져주시면 되겠죠. 베이직 캐릭터에서 글꼴 찾으시면 됩니다. 도둠이라고 하는 친구를 찾아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사이즈는 14라고 되어 있고요. 행간을 20이라고 했죠. 행간을 요 리딩을 얘기하는 겁니다. 20. 장평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베이직에서는 할 수가 없네요. 어드밴스드라고 하는 캐릭터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호리젠탈 스케일, 버티컬 스케일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 평평하게 넓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호리젠탈이라고 하는 친구 선택하셔서 90%라고 하면 홀쭉해지겠죠. 글자의 색깔은 캐릭터 컬러 가셔서 스와치에서 뽑아놓은 색깔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단락 시작 표시 문자라고 하는 건 드랍캡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됐었죠. 몇 줄만큼 자리를 차지할 건지, 라인, 몇 개의 글자가 커질 건지는 출력 형태를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가늠하시면 돼요. 출력 형태를 보니까 두 줄만큼 자리를 차지하고요. 글자는 한 개만큼 커집니다. 보시면 이렇게 글자가 하나, 큰 친구가 보여요. OK 단추 누르시게 되면 하나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친구를 기반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베이직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만들어 줄 거죠. New Style. 첫 줄 들여쓰기에서는 인덴트라고 하는 친구로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줄이라고 했으니까 first line이 되겠죠. 얼마만큼이요? 5mm만큼이요 라고 지시되어 있는 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필요한 단락 스타일을 다 뽑았으니 다시 기본 베이직으로 돌아옵니다. 페이지 설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죠? 지금은 한 장짜리가 이렇게 넓게 보이고 아래쪽에 이렇게 두 페이지짜리가 보여요. 페이지가 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페이지 설정부터 하도록 할게요. 페이지 메뉴를 클릭하셔서 페이지를 좀 수정할까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Allow Document라고 하는 V체크를 꺼줄게요. 이제 질질질 끌어서 요 옆에다 놓을 거예요 라고 갖다 붙이겠습니다. 척 붙는 느낌 들으시죠? 갖다 놓으시면 옆에 붙이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다시 조 뒤쪽에다가 갖다 붙일 거예요 라고 놓으시면 옆으로 나란히 붙는 걸 볼 수 있어요. 문제에서 마스터 페이지를 비마스터 추가해서 그거를 재편성해라 라고 했군요. 그렇다면 현재는 마스터가 A 마스터로 되어 있는데 요거 비마스터를 더 추가하셔야 되겠죠. A 마스터 옆에 빈 공간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New 마스터라고 선택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기존에 있던 거 말고 B라고 하는 게 추가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OK 단추 누르게 되면 일단 B 마스터가 생성은 되는데 기존에 있던 아이들은 계속 A 마스터의 영향을 받고 있죠. 자, 우리의 페이지들 너네들은 이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Apply 마스터. 자, 이렇게 누구의 영향을 받을 건지 선택하실 수 있어요. 비마스터. 모든 페이지가 다 영향받았으면 좋겠죠. All Pages라고 하시게 되면 이제 비마스터의 영향권에 들어섰습니다. 문제 보시게 되면 페이지의 번호와 면주를 설정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면주를 살펴볼게요. 면주가 위쪽에 보시게 되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려나요? 위쪽에 페이지의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그 면주가 글자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요. 이 친구들 1번과 2번 페이지에는 비즈니스라고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에는 스트레이트지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페이지를 나란히 있는 게 아니라 1, 2번 페이지가 뭉쳐있고 3번 페이지가 혼자 외톨이로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군요. 자, 페이지를 클릭하셔서 얘를요 라고 질질질 끌어서 갖다 놓으셔야 되겠군요. 이리 오시오 라고 왼쪽으로 옮겨 놓도록 할게요. 옮겨 놓고 다시 얘도 이 친구에다가 붙일게요. 얘는요 건넌마을에 붙일 겁니다 라고 갖다가 놓으시게 되면 페이지 왼쪽에 두 개가 모여 있고 오른쪽에 한 개가 모여 있는 형태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구분이 되도록 배치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마스터 더블 클릭하셔서 이제 페이지에 번호와 면주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페이지 쪽번호 넣어 보도록 할까요? 타이프 툴 누르셔서 여기다 넣을 거예요 라고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네모난 상자 하나 뜰 거고요. 거기에다가
타이프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인서트 스페셜 캐릭터 보일 겁니다. 마커스에 가시면 커런트 페이지 넘버 보이시죠? 그래서 번호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글꼴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 면주라든지 페이지 번호에 대해서는 글꼴이 뭡니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죠. 블럭 잡으셔서 글꼴 맞춰주세요. 그 위쪽에다가는 면주를 클릭 드래그해서 직접 입력하도록 할게요. 하나를 잘 만드셨으면 전체를 몽땅 잡으셔서 왼손으로 Alt 누르면 쌍둥이 화살표 보이시죠? 질질질 끌고 옆에 페이지에다가 옮겨 놓도록 할게요. 오른쪽 페이지에는 면주의 이름이 다르죠? 이렇게 페이지 마스터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다시 일반 페이지 더블 클릭하셔서 작업할 수 있는 창으로 돌아오시면 되겠죠. 왼쪽에 있는 두 개의 페이지는 비즈니스라고 보이죠. 오른쪽에 있는 하나의 페이지에는 스트레이지라고 보이죠. 이렇게 페이지에 따라서 면주가 달라 보인다. 필요한 오브젝트들을 배치해 보도록 할까요?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갖다 붙일 거니까 플레이스. 이제 갖다 붙일 게 좀 많으니까 단축키를 좀 써보도록 할까요? 컨트롤 D라고 누르시게 되면 단축키를 통해서 빠르게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2급의 5번이라고 선택하시고요. 열기 단추 누르게 되면 그림이 쫓아다니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배치를 했더니 지금 우리가 번호 넣었던 아이가 가려져서 사라지는 게 보이죠. 문제에서는 그림이랑 상관없이 항상 이 면주와 쪽번호가 눈에 보이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희 페이지스 다시 가볼게요. 마스터라고 하는 곳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에 분명히 여긴 보이는데 가려서 안 보이는 이 상황을 좀 바꿔보도록 할까요? 레이어스라고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 현재는 같은 층에다가 몽땅 다 그려주고 있어서 나중에 그린 친구들이 덮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콩 찍으시게 되면 레이어 2라고 새로운 층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지금 만들었던 이 친구들을 몽땅 다 잘라서 컨트롤 X 2층으로 올라갈게요. 컨트롤 V. 자, 이렇게 해서 2층 레이어로 이사 갔고요. 나머지 앞으로 그리는 아이들은 모두 다 1층 레이어에 만들어질 겁니다. 라고 수정을 하시게 되면 다시 페이지, 일반 페이지로 돌아올게요. 더블 클릭. 자, 이제는 이렇게 1층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2층에 있는 페이지 번호가 다 보이게 됩니다. 2급의 5번 이미지 효과 주도록 할까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펙트스 가시게 되면 기본 페더라고 하는 게 보이네요. 베이직 페더라고 선택을 하셔서 출력 형태 보시고 비슷하게 분위기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얼마만큼 페더를 줄 건지 보시고 OK 눌러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급의 7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컨트롤 D 눌러서 원하시는 이미지 얘입니다 라고 콩 찍어주게 되면 열기에서 바로 데리고 올 수 없는 것이 이미지 1개, 2개, 3개가 같이 들어있어요. 아마도 요 두 번째 페이지에는 동글동글한 원에다가 가둬놓고 싶은가 봅니다. 그렇다면 얘는 그냥 데리고 올 게 아니라 원형 프레임에다가 가둬놓을 수 있도록 일립스 프레임을 선택하셔서 만들어 놓고 이미지를 그 안에다 넣어야겠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원을 그리시면 되고요. 왼손으로 Shift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정원이 그려집니다. 만들어진 그 프레임에다가 컨트롤 D 누르시게 되면 이미지를 가둬 놓을 수가 있는 거죠. 2급의 7번 얘를요 라고 열기 했더니 이미지가 바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어온 친구를 보아하니 그 옆에 똑같은 아이들 반복해서 넣어주면 되니까 한 친구를 잘 만들어서 그대로 복사해서 쓰면 되겠죠. 문제에서 보니까 여기에 효과, 그림자 효과가 들어갔고요. 텍스트 랩, 감싸기 효과도 들어갔네요.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가시게 되면 효과 주실 수 있죠. 드랍 섀도우라고
미리 보기 형태 보시고 출력된 거하고 농도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뷰 깜빡깜빡 했을 때 분위기 비슷하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OK 눌러서 만들어졌는데 가장자리에다가 텍스트 랩도 씌워달라 라고 했으니까 감싸기 세 번째 단추 누르셔서 주위를 감쌀 겁니다. 얼마만큼이요? 5mm만큼이요 라고 적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감싸진 거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이제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왼손으로 Alt키 눌러서 질질질 끌고 가시면 복사가 되는 거죠. 클릭 드래그해서 또 복사를 하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이미지만 바꿔치기 할 거예요. 그러면 안에 있는 굿을 꾹 눌러서 이미지가 투영돼서 보일 때 보면서 원하는 위치를 수정하실 수가 있는 거죠. 꾹 누르셔서 이미지가 투영돼서 보이면 요쯤에다가 갖다 놔야지 라고 위치를 맞추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좀 커 보이죠? 모든 아이들을 이라고 선택하셔서 그냥 파란색의 테두리로 줄이시게 되면 이렇게 액자만 줄어들어요. 이렇게 되면 곤란하니까 얘를 오토피트라고 체크하시고 같이 줄어들도록 조절하십시오. 컨트롤 D 눌러서 2급의 8번 불러올게요. 2급의 8번 역시 하나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이미지가 들어있군요. 2번 페이지와 3번 페이지 여기에 들어있는 친구로군요. 그렇다면 얘도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갖다 넣어야 되겠습니다. 프레임을 일단 렉탱글 프레임으로 만들어 주실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프레임을 임의로 만들었고요. 그런데 사각형은 아닌 것 같죠? 이렇게 한쪽이 삐적 튀어나온 오각형입니다. 점이 더 필요하군요. 펜 툴을 꾹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Add Anchor Point라고 점을 추가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클릭하셔서 점을 요쯤이요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추가가 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이 친구에 대해서 따로따로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셀렉션 툴 보시게 되면 두 가지가 있었죠. 깜장색의 화살표 셀렉션 툴은 덩어리로 선택하는 거라면 하얀색의 화살표 다이렉트 셀렉션은 일부분만 선택하는 거였어요. 자, 다이렉트 셀렉션 누르셔서 얘를요 라고 점을 정확하게 찍으시고 따로 움직일 수 있도록 수정을 해주세요. 자, 이제 이 친구를 이라고 선택하셔서 컨트롤 D 누르게 되면 이미지 갖다 붙일 수 있겠죠. 열기 그림이 들어왔고요. 자, 도형을 가장자리에 파란색 테두리 있는 액자라고 했고요. 안쪽에 있는 친구만 따로 움직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굿을 이용하셔서 원하시는 위치 옮기실 수 있었고요. 크기가 좀 작아 보이나요? 더블 클릭하시면 이 안쪽에 들어있는 그림만 따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갈색 테두리가 됐을 때 클릭 드래그 하셔서 이미지 자체를 줄이실 수도 있어요. 하나를 잘 만드셨으면 복사하셔서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여기에서도 그림자 효과와 텍스트 랩을 효과 적용하셔서 복사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드랍 섀도우 가시면 그림자 효과 줄 수 있고요. 오케이. 텍스트 랩 가셔서 세 번째 단추 선택하시게 되면 얼마만큼의 경계선을 5mm만큼이요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텍스트 랩이 감싸진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Alt 드래그 하셔서 복사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뒤집어서 쓰면 되겠죠.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요거를 바꿔서 쓸 수 있어요. 트랜스폼이라고 반대로 뒤집을 겁니다 라고 플립 호리젠탈 하시게 되면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지죠. 안쪽에 들어있는 그림을 바꾸기 위해서 구슬 동글동글 구슬을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고요. 컨트롤 D 눌러서 나머지 그림도 가져오도록 할게요. 오브젝트의 배치가 끝났습니다. 이제 도형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다각형이라고 하는 친구를 보아하니 100의 10짜리 아마도 이 제목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죠? 자, 일단 사각형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 해서 만들어 주시면 사각형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 사각형에 대해서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위쪽에 옵션 바꿀 수 있죠.
크기 지시사항대로 100에 하이트는 10입니다. 라고 바꿔주시고 색깔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는 맞췄는데 여기도 역시 요 가장자리를 쌍둥쌍둥 좀 잘라야 되겠죠? 점들을 추가해서 도형을 변형시켜 보도록 할게요. 펜초 꾹 누르고 계시면 Add Anchor Point라는 게 있다고 했었습니다. 점을 하나 추가하도록 할게요. 점을 아래쪽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점들을 더 추가를 해서 이렇게 위치를 하나씩 만들어 줬다면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친구, 위쪽에 있는 친구 얘네들은 위치를 옮겨주시면 되겠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얘는요 라고 점을 정확하게 찍으시고요. 한 친구 선택된 거 확인되시죠? 클릭해서 쭉 당기시게 되면 모서리가 이렇게 따인 것처럼 보여요. 다시 얘를요 라고 점을 정확하게 선택을 하시고 쭉 올리시게 되면 모서리가 이렇게 따진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펜도구 이용하셔서 노란색의 이 도형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도형에 대해서 색깔만 나와 있고요. 크기까지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 친구는 펜으로 대강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펜 툴 누르시고요. 클릭 하셔서 테두리 만들어 주세요. 그 두 친구는 이펙트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라디언트 페더 적용하시게 되면 그라디언트 페더가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요거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슬라이드 막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배치를 보시면 되겠죠. 가장 뒤쪽으로 배경이 빠져야 되니까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어레인지 샌드 투 백이라고 해주시게 되면 그림보다 더 뒤로 빠질 수 있게 됩니다. 글씨들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글씨는 소스에서 제공을 해주죠. 메모장 열으셔서 복사해 갈 친구들 쪼로록 블럭 잡으셔서 글자들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 글씨를 넣을 거예요. 타이프 툴 누르셔서 여기다 넣겠습니다 라고 상자를 좀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컨트롤 V 붙여요. 그 글자들에 대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패러그래프 스타일 있으시죠? 글자들 복사하셔서 그대로 쭉쭉쭉 붙여주세요. 나머지 글자들에 대해서 따로 입력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배치를 쭉 맞춰봤고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형태 인디자인 파일로 저장해라. 경로가 여기다 라고 지정이 되어 있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세이브 하겠습니다. 경로 라이브러리의 문서 안에 GTQ라는 방이 있을 거고요.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였죠. 2번이라고 저장하시게 되면 인디자인 파일로 저장이 끝났습니다.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파일 새로 만들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겠습니다. New 다큐멘트 가셔서 문제에 보시면 페이지 한 장짜리이고요. 단을 3개로 나눠놨네요. 여백과 돌연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 맞출까요? 297에 210. 컬럼은 3개인데 간격은 없군요. 짙어는 0. 마진은 상하좌우가 0이네요. 돌연도 3. 세팅이 다 됐으면 OK 단추 눌러서 새로운 종이 열게요. 색깔부터 뽑겠습니다. 스와치 가셔서 맨 막내둥이 클릭하시고 새로 만들겠습니다. 뉴 스와치. 색깔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 떴었죠. 하나하나씩 세팅해 주세요. 색상을 다 뽑았습니다. 그러면 단락 스타일도 미리 뽑아 놓는 게 좋겠죠? 패러그래프 스타일 세팅할게요. 패러그래프 스타일 누르셔서 베이직 패러그래프, 일단 글자를 한글로 입력받을 수 있도록 베이직 캐릭터 바꾸는 거 잊지 마시고요. 문제에서 도둠을 많이 지시하고 있으니까 기본 도둠체로 두시면 나중에 편리하게 바꾸실 수 있겠네요. OK 눌러서 베이직을 바꿔놨다면 베이직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만들겠습니다. Create New. 이름 옆에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면 맞춰주시면 되겠죠. 중제목. 단락의 시작 표시 문자라고 하는 건 드롭캡을 얘기하는 거죠. 두 줄만큼 자리를 차지할 거고요. 그리고 글자가 몇 개나 커질 겁니다. 라고 결과물을 보시고 유추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두 줄이라고 언급은 되어 있는데 글자 몇 개라고는 얘기가 안 돼 있어서 여기는 한 개요 라고 설정을 하고 나올게요. 오케이. 중제목은 만들어졌고 다시 베이직으로 돌아가셔서 새로 만들겠습니다. 필요한 단락 스타일도 다 만들었네요. 기본으로 다시 베이직 돌아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필요한 소스들을 배치해 보도록 할까요? 컨트롤 D 눌러서 소스 2급의 11번부터 차근차근 데리고 올게요. 미리 보기 보시고 어느 쪽에 필요한 건지 배치를 하셔야 되겠네요. 세 번째 단에다 놓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배치를 일단 할 거고요. 필요한 부분만큼 잘라서 쓰시면 되는데 가장자리에 파란색 테두리 있는 액자 모양이다 라고 했죠. 액자의 크기를 줄이시게 되면 그림은 잘 이워서 보이게 돼요. 2급의 12번 불러올까요? 컨트롤 D 눌러서 2급의 12번 열기.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원하는 위치에다가 배치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반복하겠습니다. 2급의 15번의 경우에는 클리핑 패스라고 해서 여기 가장자리에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라서 우리의 요 아이스크림만 오롯이 보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군요. 자, 선택하셔서 오브젝트 클릭하시게 되면 클리핑 패스가 보이고요. 옵션즈에 가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포토샵 패스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가장자리가 따인 거 확인이 됐고요. 그 경계선을 따라서 텍스트를 감싸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랩이라고 하는 친구를 눌러주시고 하나, 둘, 세 번째 옵션 어라운드 주변을 감싸주세요. 얼마만큼이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3mm만큼이요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경계선이 따인 게 보이시죠? 거기에 효과까지 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림자 효과 줘라 라고 되어 있으니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이펙트스에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도 줄 수 있겠네요. 2급의 16번의 경우에 지금 이미지가 여러 개가 한꺼번에 들어있어요.
아래쪽에 요 도서 카페 쿠폰이라고 하는 친구와 더불어서 동글동글하게 넣어줘야 되는 요 친구들도 같이 들어있죠. 일단 데리고 와서 잘라서 쓰도록 할게요. 클릭 드래그 해서 배치를 하시고, 파란색의 테두리가 보이면 이 부분만큼 보이게 해주세요 라고 쭉 넣으시면 되겠고요. 동글동글한 요 프레임 안에다가 가둬둬야 되는 아이들은 새롭게 따로 불러오는 게 좋겠죠. 일단 프레임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프레임이라는 걸 선택하여 주시고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크기를 조절합니다. 왼손으로 Shift 누르셔야 프레임의 모양이 찌그러지지 않겠죠.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컨트롤 D 눌러서 이미지 2급의 16번을 불러오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너무 크게 들어왔나 봐요. 갈색 부분 이 친구만 보이죠. 자,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 친구에 대해서 바깥쪽에 이렇게 갈색 테두리, 이게 진짜 들어있는 그림의 크기인 거죠. 일단 그림의 크기가 너무 크니까 크기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눌러서 조절해 주시면 이렇게 크기는 적당히 줄였지만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은 이쪽이 아닌 거죠. 일단 파란색의 테두리가 보일 적에 이렇게 안쪽에 구슬이 보이면 클릭해서 기다리시면 이렇게 그림이 비쳐 보였었어요. 여기까지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위치를 확인을 해주시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으실 거고요. 하나를 잘 만드셨으면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왼손으로 Alt 눌러서 화살표, 쌍둥이 화살표 보입니다. 클릭 드래그 하셔서 갖다가 내려 놓으시고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갖다 내려 놓으시면 3개의 동그라미 만들어졌습니다. 안쪽에 굿을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그림이 투영돼서 보이죠.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은 이쪽 부분입니다 라고 옮겨주시고, 마지막 그림도 동글동글 굿을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투영돼서 보여요.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은 이쪽 부분이에요 라고. 소스들은 다 불러왔네요. 이제 도형들을 좀 깔아볼까요? 사각형 도구 사이즈가 정해져 있군요. 그렇다면 사각형 도구를 클릭하셔서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 그냥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대화창이 뜨니까 크기를 정해서 그릴 수가 있겠네요. 순서를 맨 뒤로 뺄게요. 오른쪽 버튼 Arrange, Send to Back. 이 친구는 이제 더 이상 선택할 일은 없을 것 같죠? 맨 뒤에 배경으로 깔아놓고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오브젝트에 락을 걸겠습니다. 오브젝트 락. 세 번째 단에 있는 이 동글동글한 타원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립스 툴 누르셔서 이 친구도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클릭하게 되면 대화창이 떴어요. 70에 15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일립스 만들어졌고요. 색깔 스와치에서 찾아주세요. 불투명도가 40%라고 하지요. 불투명도의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옵션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오브젝트 자체를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이펙트스, 거기에서 트랜스퍼런시라고 하는 투명도를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40이라고 가면 될 것 같죠. 더불어서 그림자도 넣어라 라고 했으니까 드랍 섀도우까지 같이 체크하고 나오겠습니다. 나머지 글자들도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글자를 기울여서 써주는 거, 각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요 위쪽에 보이시죠? 기울여주는 거, 어느 정도 기울이는 건지는 본인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수문자의 경우에는 글리프라고 하는 곳에서 찾으셔도 되고요. 심볼즈라고 하는 쇼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찾기가 힘드신 경우에는 한글 미음을 치셔서 한자키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기호를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거든지 편한 걸로 작성을 하세요. 나머지 짜잘한 글자들은 소스에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불러오시면 되겠네요. 클릭해서 이만큼이요 라고 블럭 잡으시고 컨트롤 C, 어디다가요? 여기다가 놓을 겁니다 라고 글자 상자 쭉 드래그해서 만드신 다음에 컨트롤 V, 글자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놨던 패러그래프 스타일 가셔서 적용하시면 되겠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Alt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갖다 놓고요. 글자를 쪼로록 블럭 잡으시고 컨트롤 C, 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만드실 때에도 역시 제공해 준 자료를 이용해서 표를 만드시면 될 텐데요. 요 사이사이에 띄어져 있는 친구들을 컴마 표시를 하거나 탭키를 이용해서 구분을 해 놓으시게 되면 그 기준으로 표를 변환할 수가 있어요. 다만 여기에는 컴마 표시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이사이의 간격을 탭키로 변환을 하셔서 데리고 올 때 변환하는 기준을 탭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사이사이 떨어져 있는 걸 탭, 사이사이 떨어져 있는 걸 탭, 탭으로 구분을 해주세요. 데이터들을 몽땅 다 복사해서 컨트롤 C, 글자들을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담을 상자 컨트롤 V. 자, 들어온 글자들을 몽땅 다 선택하셔서 이 글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테이블,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이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두 번째 줄에 Convert Text to Table 이라는 게 보일 거고요. 그 컬럼을 바꿔주는 거 탭을 기준으로 해서 바꿔주겠다라고 기준을 잡아주시면 OK 했을 때 바로 표로 만들어지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안쪽에 들어있는 글자는 패러그래프 스타일 저희가 뽑아놓은 거 있으시죠? 자, 표라고 바꿔주시게 되면 글자 크기 다 맞춰집니다. 표를 만들어 놓고 보니 사이가 지금 너무 머네요. 날짜의 경우에는 간격이 이렇게 멀지 않아도 됐죠? 줄에다가 대시면 이렇게 너비를 조절할 수 있는 단추가 나와요. 드래그 하셔서 좀 조절을 해주시면 좋겠죠? 표에 대한 지시사항을 보시게 되면 머리글에서는 무슨 색깔이고 선들은 굵기가 얼마고 라는 게 다 일일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머리글 부분 이만큼이요 라고 선택하셔서 그 표에 대해서 채우는 색깔 골라주시면 되겠죠. 스와치에서 색상을 골라주시고요. 나머지 선의 두께나 선의 형태에도 지시사항에 맞춰가지고 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선들이 그래요 라고 선들을 체크하시면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가운데 맞춤하여야 되는 아이들은 가운데로 옮겨주시고요. 지시사항에서 빠진 게 없는지 찬찬히 둘러보시고요. 최종적으로 프리뷰 보셔서 배치가 틀어진 게 없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하겠습니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 세 번째 문제니까 세 번째 3이라고 주시면 되겠고요. OK 단추 누르시게 되면 저장이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2021년 5월달 B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공하셔서 다음번에는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